자, 금양의 전략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분봉에서 보시면은 아주 기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의 흐름이었다라는 거. 10시 45분에 11시 45분인가요? 11시 45분? 예pon국님께서 금양 해주셨어요. 그때 기준 설정 범위 잡더라도 대략적으로 18,000원대 중후반 19,000원. 그렇게 되면 충분히 5에서 7% 이상 보실 수 있는 자락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지금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SM의 범위는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의 SM의 전체적인 누적적인 수급이나 현재 오픈되어 있는 이슈를 감안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금양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 왔었는지, 시가총액이 사실상 300% 이상 올라오면서 1조를 넘긴 거예요. 300% 이상 올라오면서. 금양의 경우에 7월 25일 날 상한가, 7월 26일 날 상한가, 그게 거의 스타트입니다. 7월 24일 날 거래가 일부 실려 있었고, 거의 이제 스타트가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10일 날 같은 경우 26.60%까지 변동성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됐고요. 시가총액 뭐 2, 3천억짜리를 1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원통형 배터리 세 번째로 개발했다. 그거를 이제 시발점으로 여러 가지 이슈를 터트려 놨죠. 근데 검증된 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뭐 물론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 부분은 사실상 좀 제한적이죠. 뭐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 14조 돌파 그 기준에 있어서도 성장성이 더 돋보이는 부분이 돼 있어요. 어찌됐건 결론은 문자가 그렇게 뭐 원활하게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아쉽게도 문자는 안 나갔어요. 문자는 안 나갔고, 예쁜공주님 11시 45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올려주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변동성 8% 정도 형성돼 있었을 때 지금 뭐 16%까지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그 흐름이었는데, 8% 수준의 세비캠 금양 기준은 개별 매매 정도로 놓고 보는 걸로. 어차피 우리가 2차 전지 또 폐 배터리 뭐 전체적으로 지금 종류를 많이 갖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을 비중에 이제 합산해서 뭐 최대 20% 수준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은 원활치 않더라도 뭐 개별 매매 기준은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점이 16,000원으로 형성되고 거기서 하방을 잡았다 해도 거기서 들어가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또 17,000원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기준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거는 18,000원 정도. 그럼 16,000원까지 밀렸던 거 18,000원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죠. 근데 무조건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 건데, 최저점을 잡겠다는 그 욕심 버리셔야 되고, 여기가 최저점일 것이다 라는 것도 버리셔야 돼요. 특히 이런 변동성 종목은. 안 그러면은 16,000원이 저점인지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실로 계속 곤두박질 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기준에서 편입 잡을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복귀해 보니까 18,000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 18,000원 정도에서 이건 뭐 저점이 16,000원인데 이거 다 오른 걸 또 여기서 사야 되나? 아니, 거래가 터져 있을 때는 사야 되는 거예요. 거래가 터져 있을 때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뭐 에코프로든 코스모학이든 이런 좀 우리가 쥐고 있는 상태고, 지금 어차피 뭐 신규 편입 이렇게 해봐야
새로 가입하신 분이 사실 안 계세요. 오늘 날짜 기준에 새로 가입하셔가지고 오늘 편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 물량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최대 20%입니다. 또 코스모학도 20%에 유지하고 가져갑니다. 이런 기준이었기 때문에 금양은 보시는 것처럼 25일, 26일 다 가지고 나왔어요. 방송에 25일, 26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한가 계속 형성이 됐었고 25일날 불깨동 공략 쭉목 해가지고 신규 뭐 이렇게 돼 있죠. 7월 25일 또 26일 8월 1일 8월 4일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그러면 이게 상한가 기준에 7월 25일 날짜도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빨간 넥타이 차고 있는 날 뭐 그날 거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잘라주세요. 그날 것도 그렇게 해서 상한가 그리고 8월 1일 8월 4일이 아마 거래가 좀 터진 날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월 5일이에요. 중간에 거래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 내 것 냅뒀더니 뭐 끝내주는 수익이 나오더라. 그거는 위험합니다. 7월 25일날 금양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을 때가 오늘도 11시 45분에 올려주셨을 때가 한 8% 9% 8% 하여간에 이때 당시에 금양 VI 그리고 4시간 만에 상한가를 갔는데 그게 6,200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압박님께서 금양하고 올려주신 게 8월 4일 그때 거래 터져 있었겠죠. 피존 선생님께서 이제 올려주셨는데 어제는 윤정훈 전문가님 회원가입한 이후에 대단한 능력을 체험해보는 날이었습니다. 요걸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 피존 선생님께서 불기둥방에 계시는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양을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오늘 기준에서 질문이 나왔든 아니면 예쁜공리님 금양하셨을 때 같이 동반적으로 들여다보셨든 하셨겠죠. 또 라이브 방송에서 금양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오늘도 수익을 내실 수 있었겠죠. 자산 규모가 좀 크시기 때문에 옮겨 오시는 게 유리하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같은 경우에 76,000원 그리고 73,000원 수준에서 추가 편입이 충분히 가능한 기준이었는데 73,000원, 73,500원 뭐 이렇게 좀 아쉽고 하여간 금양이 7일날 아침에 올려주신 내용인데 어제라 그러니까 6일이잖아요. 그럼 5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6일 화요일 7일이 수요일 8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휴 들어갔죠. 이때 12% 6일이 19% 7일 추가적으로 13% 그럼 7일날도 수익 내셨겠죠. 8일날은요 26% 올라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고점 대비 18% 밀리고 끝나고 13일 연휴 끝나고 나서 16,000원까지 밀려요. 이때 얼마까지 올라왔냐면은 21,250원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는 26,000원 전량 매도 13일 기준에서는 16,000원까지 깨져 내려가고 14일은 13일날 거래가 유지돼 있었기 때문에 14일 편입 그리고 15일 전량 매도 14일 15일 전량 매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좀 눌려 있다가 22일 날 거래를 터트리면서 움직였죠. 그 거래가 터트려진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오늘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8일 날 같은 경우에 수익 내시고 26%까지 올라간 이후에 꼬리 달릴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케빈 선생님께서도 19,900원에 매도의 기준 그래서 14일 그리고 이제 15일까지 그리고 22일 아주 좋은 위치에요. 저기가 가격이 하여간에 18,000원대 후반 정도 중후반 되니까 그거 대비해서 이제 2만원 훌쩍 넘겼으니까 뭐 한 5%에서 7% 8% 정도 변동이 나온 거죠.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이거 오늘 날짜로 바꿔주세요. 뭐 바쁘면은 나중에 바꿔도 돼요. 어차피 변동성이 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본인들은 끝내주는 회사라고 세일즈를 무지하게 하고 다닙니다. 케이블 TV에도 나오고 뭐 무지하게 세일즈를 하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검증된 게 없어요.
2차전지 상장 기대 해가지고 7월 25일이나 9월 6일이나 똑같은 내용을 넣어놨어요. 원통형 2차전지 개발의 성공.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이 울고 먹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명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머니게임 하는 거지, 그냥 들어가는데 이거 대박입니다, 끝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폐배터리주도 그냥 지금 정책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폐배터리를 못 쓰게 하니까, 미국이 중국산 그 원재료를 못 쓰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에 대해서 폐배터리를 뭐 쓴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래,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럼 그거 해, 밀어줄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인지 자동차 그룹주 또 저쪽 뭐 삼성 SDI, 또 전라남도, 전남까지 해서 전부 뭐 폐배터리 거기다 증권사 이제 스몰캡 담당자가 폐배터리,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들어갈 때에 끝내줍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슈 범위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 마찬가지예요. 금양도 우리나라에서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세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에 이어서. 그럼 개발했는데 물론 그건 인정을 해. 근데 그게 상용화 될 수 있는 건지, 가격 경쟁력은 있는 건지, 품질은 어떤지 검증받은 것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공시도 아예 없어요. 주가의 변동을 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공정공시를 통해서 그것을 공표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표를 안 하면 벌점 먹어요. 그래서 의무공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공시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고점에서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도 못해요. 낭패를 봅니다. 오늘도 결국은 냅뒀더니 다시 2만원 넘기잖아, 이렇게 된다고.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 올려놨는데, 프로그램 쪽이 2만원 그 라인에서 40만 주까지 들어왔던 게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다시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졌다가 다시 프로그램이 또 들어오거나 하방을 잡고 돌린다면 그때는 다시 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문자도 고려를 할 거예요. 왜? 거래가 더 터져준 상태가 되고 내일 기준에서 움직임 변동성이 또 나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신고가를 내줄 수도 있는. 또 이제 2차 전지 쪽이 가벼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뭐 좀 이래저래 이제 뭐 말도 있고 뭐 탈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정치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이제 그 수입 부분, 다변화 부분에 대한 루트 부분을 조금씩 뭐 만들어 놓고 오시는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죠. 하여간에 일단 결론적으로 금양 부분은 조금 더 볼 거예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식사 가서 그런가? 저기 우리 그 저 연구원 분은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부터는 예전처럼 변동성 매매 종목군들 빠짐없이 본인이 매직 계산기 넣으시고, 10월부터 당장 방송 나갈 사람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한동안 얘기를 안 했더니. 미래나노텍도 오늘 VI 발동이 됐었고, 그리고 거래대금 지금 최상에 지금 올라와 있고, 좀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것 같아요. 그래서 11%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매직 계산기 중간중간에 이왕이면은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3천억 이상 최소, 원래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 봐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미래나노텍 지금 매직 계산기 올려주시고, 뭐 식사 갔어요? 다른 분들이 매직 계산기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금양, 이게 7월 25일이고요. 이 가격이 6,200원인데 그 당시의 기준에 어찌됐든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변동성 매매를 들여다본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결국 오늘 뭐 1,500억 수준,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지금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그냥 1,000억 원이 장 마감 때 형성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장중 기준에
천억 원의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걸 따져봐야죠. 시간별로 뒷부분에 교육 자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예쁜 공대님이 이때 당시에도 말씀해 주셨을 때 저 빨간색 횡으로 그려놓은 줄 거놓은 그 부분이 6,200원 정도. 그리고 등락률은 15%. 우린 최대 20%까지 따라붙죠. 1조 미만은. 6,200원이면 뭐 금양의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했을 때예요. 저 때가 3천억. 지금 1조를 넘깁니다. 이 짧은 구간에 2달 만에 3천억에서 1조. 야, 꿈의 대박주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수익 다 잡아냈죠. 왜? 누적적으로 300%가 아니더라도 거래 터진 날만 들어가도. 그렇게 해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6,200원 대비 7,170원 상한가 가져갑니다. 그게 15% 수준 추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추가 15%가 된 겁니다. 이때는 주식수가 5천만 주가 안 돼요. 4,970만 주. 지금은요 5,8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만 주가 신규 상장이 됐어요. 전환 물량 4,000원짜리. 그 전환 물량 4,000원짜리를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또 소송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팔아먹었어요. 사모펀드 창구를 통해서도 320만 주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이 한 500만 주 이상 떠났습니다. 7월 25일 날 그래서 결국은 2,500만 주가 터지면서 거래대금은 1,600억 넘겼죠. 그래서 1,000억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000억 이상 터진 종목을 또 1,000억만 터져줘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전거래일 기준 대비해서 80%. 그럼 2,500만 주 정도 터졌으니까 2,0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거를 7월 25일 날 방송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화요일 날 26일 날 기존 거래량 전거래일 2,400만 주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2,460만 주 곱하기 80%. 그러니까 2,0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시초가 대비해서 10% 등락 범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 오는 걸 왜 주냐 하지 마시고 보시란 말이에요. 옛날 것도. 그러면 이게 이제 그대로예요. 2,000만 주 대비해서 9시 10분에 10%, 20%, 30% 그러면서 양봉이 나오면 된다. 결국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9시 2분인데 10%가 아니죠. 14%가 터졌어요. 2,000만 주만 터져달라고 그랬더니 9시 2분에. 그리고 양봉이야. 상한가 이후에 5% 떠 있어요. 편입이지 뭐. 지금 뭐 머니게임이지 뭐. 얘를 뭐 끝내준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상한가. 결국은. 그러고 나서 9월 5일입니다. 9월 뭐 8월 1일 4일 단기적으로 변동성 일부 확대된 거 말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9월 5일 날 금양이 상승률 20인데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 14위. 결론은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유지된다면 거래량 940만 주인데 1,000만 주 정도 거래만 터져준다면 그렇다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1,000만 주 기준 거래량 곱하기 20% 9시 반이면 20% 200만 주만 터져주면 되는데 540만 주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날 방송에 갖고 나와서 박스를 쳐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개장 초부터 따라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가가 12,950원이에요. 그럼 13,000원대에 벌써 이미 들어갈 수 있었던 종목인 거고, 또 14,700원에 문자까지도 발송이 되는 종목인 거고, 이때 기준에 시가총액이 8,400억이에요. 1조 미만이라서 갈등을 많이 하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14,600원에 이게 문자 사인이에요. 그리고 채팅방 유료방에 올려드린 내용이고,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의 기준에서도 9월 5일날 방송해드리고 9월 6일날에도 그래도 못 잡으셨어요? 노란톡 들어오세요. 7일날 기준에 1,500만 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수적으로 2,000만 주 설정을 해드렸는데 9월 7일날은 사실 13% 움직였거든요. 거래량은 2,000만 주 터지진 않았어요. 1,500만 주 기준인데 개장 초에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거래대금 최상위. 그렇게 되면서 일단 9시 3분에 15,150원에 불쾌동 마스터님이 올려주셨고,
그러니까 한동안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제 3천억 이상짜리 종목 올려주시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1조 이상짜리에서 거래가 터지고 나머지는 눈에 잘 안 띄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사실상 사료주들 폭발적인 그 거래가 터지면서 뭐 한일사료 상한가 가고 고려산업, 대주산업 20% 폭등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온다면은 혹은 뭐 세비캠이든 내 세비캠이나 금양도 아까 오전장에 분명히 영고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 세비캠이나 금양 변동성 매매 가능합니다.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리고 안 올려드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야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리면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매가 되실 수 있겠느냐 그거를 놓고 봐야죠. 결론은 9시 25분에 9월 7일 날 9시 25분에 5.05% 움직임 나올 때 그때 매매 사인을 라이브 방송에서 잡아드립니다. 현재가 15,500원 신규 추가 편입 신규 추가 재편입 5% 기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주가 17,000원을 설정해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9월 8일 같은 경우에 1,500만 주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뭐 난리가 났죠. 9월 8일 날 17,150원에 불기둥 마스터님 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서 26%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2만원 돌파한 시점에 14,600원에서 15,500원 편입하신 분들 차익 실현 범위 설정. 펀더멘털 대비 너무 과도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26%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추가 편입을 잡아드리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26,600원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이 됐지만 그리고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고점이 21,250원이거든요. 결론은 18,100원까지 밀려 내려왔어도 편입을 안 한다. 그래서 종가가 17,450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연휴 들어간 거죠.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이 잡혀 있어요.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해서 고점 대비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곤두박질 치는데 펀더멘털적으로 접근한 종목이거나 수급 범위 이런 걸 다 따지고 들어갔다면 유지하고 추가 편입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13일 날은 1% 가격 반발력이 있었지만은 아마 음봉이었던가 아니면 이제 변동성이 제한적인. 그래서 다시 거래대금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 2천억 유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0만 주를 기준으로 본다. 1,500만 주. 그러면 시초가 대비해서 10% 이상 움직일 수 있다. 막연히 따라붙는 게 아니고. SM 지금도 안 늦었어요. 막상 76,000원 이탈되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또 들어올리면 눈으로 본 가격이 76,000원인데 내가 왜 여기서 또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고 편입입니다. 오늘 기관들 쪽에 수급이 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메리츠 매수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하이 이런 쪽 손바뀜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외국계도 메릴린치 쪽과 손바뀜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13일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고지를 명확히 해드립니다. 금양이요 의무공시나 자율공시 단 한 개도 없고 케이블 TV 나와서 우리 회사 끝내줍니다 라고 세일즈는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보도자료 무지하게 뿌려대는데 공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위험 리스크 관리는 꼭 해야 됩니다. 여차하면 차익 실현하시는 게 옳습니다. 아니면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개인들이 530만 주 또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 사모펀드에서 300만 주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요.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4일 편입 기준의 매매 사인 계속 잡아드리죠. 14일 내내 동영상까지 위험고지 해드리면서 편입 설정 범위 그렇게 하고 14일 날 종가가 19,100원 다시 시가총액 1조 1,000억 그렇게 되고 이제 15일까지도 움직임이 나와요. 15일까지도. 그래서 불기둥 마스터가 벌써 이미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전일 물량을 갖고 계신다면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하십시오. 고가 21,600원 딱 찍고 나서요. 그러면 차익 실현 설정하십시오. 그럼 결국은 또 2만원 2만 뭐 700원 600원 요 가격에 전량 차익 실현이 되는 거죠. 또 그러고 나서 다시 16,000원 그리고 22일. 결론적으로 일봉 이렇게 보시면은 부럽죠. 저기가 지금 상한가 그 형성돼 있던 7월 25일 26일부터의 기준 그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우리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양 추가 자료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내가 그 자료를 다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자료도 어차피 여러분들께 좀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그냥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합류를 하세요. 합류를 하셔서 7월 14일, 15일 이후에도 방송에서 이제 이게 금양 추가 자료인가요? 개장 전? 그런가요? 아까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22일자 22일자 이거 올려놨잖아. 그래 이렇게 올려놨는데 왜 없다고 그래 아까. 그래서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에도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2일날 오늘 기준에 예쁜 공대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이걸 우리 연구원님이 안 올려주셨을 리가 없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때 그냥 올려주셨잖아요. 45분에 바로 같이 올려드려요. 라이브 방송에 계셨으면 같이 이제 움직임 가져가는 거고, 그때가 6.40 18,300원이야 10%에 거기서부터 지금 2만원 넘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11시 56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9시 50분 9시 50분 그 다음에 예쁜 공대님 금양 9시 50분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미리 올려주셨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금양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요걸 5분봉으로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해석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9월 그 7일날 기준에 이게 며칠이에요? 9월 7일 이 내용은 이제 지금 뭐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간 방송에서 9월 19일날 야간 방송 해드린 그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음봉이 떨어져 내려왔는데 위험고지도 해드리고, 아니 거래량만 터지면 이거 왜 못 들어갑니까? 라는 기준을 다 설정을 해드려요. 거래량만 터지면.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일날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야간 방송에 갖고 나간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월요일날 야간 방송에 갖고 나갔을 것 같은데, 그 빠르게 넘겼더라도 확인해 보셔가지고 주세요. 일봉 9월 8일, 9월 16일, 그리고 야간 이제 그 무료 방송에서 19일날, 그리고 주봉, 그리고 월봉, 그리고 일주월봉. 자, 오늘 거의 그 기준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양의 기준에 분봉 5분봉부터 보시죠. 5분봉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G노텍도 좋습니다. 나머지 IT가 너무 지금 버거워서 LG노텍도 좋고 2차전지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나머지가 버거워서 좀 짜증스러운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 하나솔루션도 좋고, 거래가 월등하게 터질 때 또 따라붙을 텐데, 지금 포트폴리오를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을 좀 새로 잡아드리고는 싶어도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정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좀 비중이 한쪽에 쏠려 있으신 분들, 어찌됐건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뭐 좀 어떻게 그 이번 기준에서 좀
잘 이겨내고 설정 범위 잘 가져가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요 별거 없어요. 자, 거래량 터지고 매직 시그널이 나오면은 들여다본다. 그죠? 그럼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들여다본다의 기준이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5분봉 기준에 살짝 눌리고 플레이가 돼서 양봉으로 돌리질 못했었으니까. 그럼 거래 터진 건 이거예요, 사실은. 그 옆에 기준은 거래 터진 게 아니죠. OMA, 20MA만 살짝 넘긴 건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까지 보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따라 붙어도 여기서는 중립의 경우가 됩니다. 이건 중립이죠. 주가 결과적으로 올라왔다고 뻥치거나 거짓말할 수는 없죠. 여기서 왜 사야? 끝내주는 회사라? 어? 끝내주는 회사가 아니라고 여태까지 윤정두가 스스로 얘기해놓고 이거 대박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정두 나쁜 친구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기준을 잡았잖아요. 하방을 잡고 중립입니다. 요 하방 잡은 가격이 예를 들면은 뭐 얼마 요 정도? 17,000, 18,000원? 뭐 예를 들어 18,000원? 그러면은 2%면은 18,300원? 요 정도? 여기서의 편입 기준 저점 대비해서 2, 3% 들어올리면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근데 거래가 터져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딱 한번 또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중립으로 바뀝니다. 거래가 터져서 좀 더 터져주지 움직여주지 이러고 있는 찰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예쁜 공대님은 여기서 기준을 잡아주신 거죠. 앞전 고점을 넘기는 시점에 거래를 터트리고 남겼으니까 이게 11시 45분 18,800원 정도. 그러고 나서 눌렸어요. 눌리고 나서 다시 중립범위로 인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중립범위로 인식을 하고 다시 들어올릴 때 여기서 2, 3% 그럼 19,000원 넘기는 초반 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자락을 들여다볼라 했더니 땡큐하게도 여기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어 줍니다. 그냥 기분 좋다고 사고 기분 나쁘다고 팔고 그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도 2만원에서 요자락이 사실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순식간에 깨져 내려가면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식간에 깨져 내려갔다 돌렸기 때문에 이 템포는 가져가셨다 하면 21,100원 대비해서 저점을 찍고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금양의 기준을 이제 설정을 고점 대비 매직 계산기가 편한 건 딴 게 없어요. 그냥 쥐가 알아서 계산돼서 나오니까 21,100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1.5% 1.5% 이렇게 뭐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매직 계산기에서 좀 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짜 뭐 말도 안 되지만은 6,200원이 지금 생각하시면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6,200원이 기준가였고 고점 대비해서 1.5%면 19,800원입니다. 19,800원 3%면은 19,500원. 그럼 19,650원 뭐 이런 자락. 그런 자락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자락 예를 들면 차익 실현 범위. 그러니까 지금 방송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저 그림만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면은 벌써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죠. 매직 계산기부터 올라간 거고 라이브 방송에서 9시 50분에 새벽 캠이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또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예쁜 공대님께서도 중요한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결론은 함께 하시면은 지금 이 흐름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왜 혼자 계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메인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뭐 실질적이지 않다면 그렇다면 반발이 많겠죠. 이거 언제 우리가 이렇게 수익 냈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주력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비중을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완벽하게 많이 채우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변동성 매매 그 교육 기준에서든 또 비중을 채우는 기준에서든 시가총액 1조를 이제 넘겼기 때문에 또
나머지 부분은 마찬가지. 나머지 부분은 뭐 주력이 예고, 나머지는 지금 세 가지 섹터 보는 거에서 방산, 에너지, 예? 신재생 에너지, 방산, 그리고 2차 전지, 그 기준에서의 수익이죠.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비가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포트 설정하시고 수익 기준을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예? 또 변동성 매매에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 나 종목만 잡아주면은 변동성 매매 완벽하게 저점 편입 고점 차익 실현 다 할 수 있다. 매매 사인 주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불기둥 마스터 방으로 가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셔서 수익 기준을 같이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냥 사요? 어떻게 해요? 가입해서 과금해서 들어오시면 다 매매 사인 잡아 드릴 거 아니에요. 무료방에 계신 분들 안 드리겠다 뭐 하겠다 그게 아니라 동영상을 이렇게까지 찍어서 올려드려도 신뢰도가 없으니까 멈칫하다가 편입의 기준 다 놓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아까 이제 올려드린 기준 보니까 18,000원대 기준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8,200원? 오케이. 그러면 이 기준가 대비해서 지금 프로그램 40만 주 들어와서 주가를 땡겨 놓은 거였는데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프로그램이 또 차익 실현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26만 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21,100원 찍고 변동성이 확장돼 있으니 1%든 1.5%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돼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내 수익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편입 기준가는 내일 다시 신고가를 넘기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머니게임하는 종목분들이 무슨 뭐 딱 정해놓고 주가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전환 물량 4,000원대 물량을 저렇게 행사를 많이 해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가 못 간다? 아니죠. 세일즈 무지하게 하고 다니잖아. 오히려 더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다만 그거를 더 들어 올렸을 때 맹신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니 유튜브 리플을 달아놓은 게 야 공부나 제대로 해라. 홈페이지 가서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을 해라. 개뿔이나 무슨 공시도 안 나오는 회사를 뭘 확인을 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회사에서 만지는 거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세력이 만지는 거든 기술적으로만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잡아나갈 수 있다. 그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봉 잡아드린 거고 일봉의 기준에서도 아주 웃기지도 않죠. 사실 얘는 뭐 시장 그 기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장 종합주가 지수가. 그리고 이 기준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보는 거죠. 거래 대금의 기준.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의 기준에 지금 기준에 이제 1,000억만 넘겨도 된다라고는 해놨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수준을 설정한다. 이것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오버베팅 나온 그 흐름을 제외하고 뭐 그걸 포함해도 상관없어요. 3,000억 기준에 대략적으로 그것에 이제 70% 그러면 어떻게 돼? 2,000억. 그 2,000억 전후 기준이면은 변동성이 아주 크게 뭐 시초가 대비 10% 이상은 나온다고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잡아놓고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 요 음봉의 또 절반을 돌려놓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뭐 프로그램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뭐 누적적으로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집을 해서 올라가는 종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절반 라인을 돌렸다. 그러니까 저 매물을 소화했다. 이거는 의미 없어요. 매집을 안 하는데 무슨 매물을 소화해. 아니 800만 주 전환자체 4,000원짜리 패고 있는 상황에서 뭔 매물을 소화하고 앉아있어. 그럼 소설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다만 심리적으로 저 음봉의 절반을 넘겨놨으니 추종 매수 세력도 만만치 않을 거다. 저거를 만지면서 가는 친구들이 뭐 대단하다. 잘 만지고 있네. 예?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쪽의 종목도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결국은 꼬리를 달고 다 돌리면서 뭐가 돼요? 이게 하락 장악형이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차익 실현했어야 되는 게 옳은 거고, 결과물이 뭐 돌려놨다 그렇고 해서 야 갖고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방에. 예? 이게 계속 갈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는 나도 몰라. 다만 계속 갈 것 같아요?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럼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면 메이저들이 사주기라도 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예? 하락 장악형이 형성이 됐었지만 그것이 꼬리 달고 돌리면서 다시 망치형의 기준이 된다. 망치형의 기준이 되는데 기가 막힌 게 이런 거를 윤정두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 얼마나 요걸 가지고 움직이는 친구들이 그걸 활용해서 장난을 치겠냐고요. 요 정도 기준이면은 아까 우리 그 연구원님이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신 가격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8만원대 초반 중반이. 그죠? 그게 거기서부터 망치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때부터 망치형의 기준이 됐고 저기서의 흐름이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되돌림. 하루 남았지만 이제 5MA, 20MA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가 또 잡히는 거예요. 매도의 기준에서 갑자기 매수의 기준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오늘 기준에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기준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요자락의 기준이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뭐 장악형이 떴어요. 또 장악 확인형이 떴어요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중립이라니까.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무슨 이걸 개뿔 장악형 떴다고 여기서 샀어. 뭐 거짓말이지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어디서든 다 나와요. 막 캔들 패턴이 하락일 때도 나와. 아니야. 거래가 실리는 그러한 수반되어 있는 흐름 속에서의 신뢰도를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하죠. 결국은 그 지금 프로그램 쪽은 정체 상태에 있는데 움직임이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놓고 보세요. 그런 맥락에서 기준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의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셔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필히 함께 하셔서 전략 기준 잡으셔서 수익 좀 잘 잡아내시는 게 옳습니다. 금양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